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정말 부동산 집값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눈에 확 띌 정도로 하락 추세가 굳히기를 더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집값 지표는 상당히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에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거의 현장 집값 하락 추세가 내리꽂히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도 덩달아서 그냥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하락폭이 워낙 거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선 막대 그래프가 좀처럼 이걸 뒤집을 만한 반등의 힘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하락세가 완연해 보인다는 얘기죠. 1월 둘째 주에 나온 추세 역시 지난주 마이너스 전환에서 지하실에 머물러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냥 대세 하락장 굳히기에 들어간 거라 할 수가 있어요. 12월 초순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지고 마치 집값 하락세가 그냥 완전히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부동산 상황과 결별을 선언한 지 오래죠. 지금 국내에서 터질 부동산 악재가 핵폭탄급, 특히 부동산 PF는 부동산 집값을 제대로 저격할 스나이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정말 이런 위기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 분위기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의 한국 부동산 하락장은 자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디스, 이것만큼 뼈 아픈 게 없죠. 골대가 상대쪽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온통 둘러봐도 우리 편 골대밖에 없어. 골을 어디에 넣으란 말이야. 그 정도로 위기는 서라운드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투성입니다. 이렇듯 집값은 지금 자체 문제가 잔뜩 끌려 올라와 있어서 절대로 외부 변동 요인으로는 다른 궤적으로 가기에는 이미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2024년도로 넘어와도 하락세를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적으로 불발이 됐고요. 가능성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엿가락 늘리듯이 다음 기회에 이러다 보면 결국 결론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 크고요. 난관이 무척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둔촌주공이 무순위 집집을 통해서 진입을 한 퍼센테이지가 많아서 무주택자와는 전혀 무관한 다주택자들 당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문제죠.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거주의무 폐지가 자칫 그 목적이 전도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실수요 목적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도 잔금 처리 문제가 전세를 일단 못 주게 되면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하겠고요. 만약 실거주 의무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토록 높게 보이던 비정상적인 집값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1월 둘째 주 지표가 중요한 건 바로 커다란 낙폭 직전의 보합세. 이걸 피 마르는 낙폭 직전 전야의 밤이라 할 수 너무 거창하다.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 잠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거든. 이거 고요하죠. 보합이 하락 추세 속에 살짝 오면서 멈칫할 때가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두세 걸음 더 큰 폭으로 아래 계단을 밟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1월 둘째 지표가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여전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는 더욱 공고하게 하락
굳히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 실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까지 내려가려고 서두르고 있죠. 이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1월 둘째 주도 올해 부동산 지표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 가릴 것 없이 일률적으로 하락 보합세로 일단 정지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거라 말씀을 드렸죠. 하중의 무게를 제대로 받아서 다음 단계로 떨어지는 폭은 더욱 커지는 사이클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하락 쪽으로 단단한 공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순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관망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하락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이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집값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집값 정상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지표들 놓치지 마시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용맹정진하시면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1월 8일 기준으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매가격 지수 역시 그대로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뭐 언제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이후로 낙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북, 강남 공통으로 마이너스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죠. 아마 다음 주 더욱 서울이 확실한 마이너스 골이 깊어질 이유는 거래량이 오늘 1월 11일자로 1월 거래가 13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렇게 거래가 쪼그라드니까 상대적으로 집은 터져 나오고 있고 가격은 아슬아슬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런 시국에 집을 사주려 하겠습니까? 당연 집값 하락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매수자 관망세는 더욱 웅크리고 방어진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얼마나 매도자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뭐 매매 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보면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인천이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마이너스 보합,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7포인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네요. 경기도 집값 낙폭도 상당히 두텁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은 뭐 더욱 심각한 편이죠. 대구가 0.07에서 마이너스 0.10으로 하락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 세종 역시도 마이너스 0.02에서 0.09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가 무서운 건 한 번 더 아래로 널뛰기를 하기 전에 지표가 이렇게 잠깐 멈춰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 전국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5 더욱 하락의 골 깊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6 지난주 비해서 하락폭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4 서울은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4 어떻게 이렇게 쌤쌤으로 나오네요. 그만큼 하락세가 이렇게 아주 견고한 틀을 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현장 거래는 뭐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릴 만큼 두께가 두툼할 정도로 그 낙폭의 범위를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뚜렷한 하락세가 일정한 보폭으로 뚝뚝 부동산 담보 가치를 허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2024년도 1월에도 여전히 가속을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지표는 하락 공굴이라는 단단한 지대 형성, 의미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지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는 아주 단단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렸던 것과는 달리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서울만 살짝 다시 올랐는데 미미한 편입니다. 서울이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살짝 올라섰고요. 수요가 집중된 선호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핀셋 지역에만 오르는 건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건 아니고는 전세가도 뭐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0.01에서 0.01로 이번 주는 보합이네요. 경기도 0.05에서 0.05 상승폭이 감소 추세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대구가 역시 매매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가격 지수에서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 대폭적인 하향세 유지하고 있네요. 전세가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미 전세가는 마이너스를 찍은 지 오래인데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계속되는 하락 상황. 세종 역시도 마이너스 0.0에서 0.04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승폭 감소로 가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1월 둘째 주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완전히 꺾이고 지하실 문을 개방한 이후에 다시 지하실 2층 문을 따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하락세가 오기 전 태풍 전야 같은 보합세가 가끔씩 나타난다는 것. 비 온 뒤 땅이 굳는 현상이죠. 하락 분위기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마도 반등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가 될 듯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까지도 이젠 뚜렷한 하락세로 집값 추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매가 변동률 보시면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이 마이너스 폭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전세가 변동률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세, 감소 추세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집값 추이의 관건은 뭐 금리라고들 하는데 지금 한국은 양적 완화를 하기엔 이미 강을 건너버렸고 우리는 2023년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풀어서 금리 낮추고 그 어려운 양적 긴축과는 결을 달리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라는 봄은 영영 굿바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고분양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 찾아올 것 분명해 보이고요. 40%에서 최대 50%까지는 쉽게 빠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총 생산의 100%를 넘어서는 부채는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와 더불어서 제2금융권의 부실, 게다가 개인의 부채가 악성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로 얽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부 위기로 인해서 집값은 추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잘만 지켜보면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장이 이제 확실한 굳히기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가속이 붙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 경제지표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 부동산 PF 시장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의 내관이 될 가능성 높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도가 밝았어도 여전히 집값 하락세는 이런 하락 장기 레이스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화끈 바짝 매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